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0번째 시간 물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당 선생님, 옛날에 훈장님이 글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가르칠 훈자는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요즘에는 죄를 지은 사람 교도소죠. 교도소 교관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묵형받은 사람, 이 이마를 자자했다 그래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먹물을 그 이마에다가 넣어요. 그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묵형받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 이업한다 그러는데 뭔가 가르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르칠 훈자예요. 똑바로 흐르는 물과 이 물대천이죠. 그리고 말을 합쳐서 가르칠 훈자예요. 그래서 묵형받는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 이마에다가 검은 물로 문신을 새겼죠. 죄인들한테는요 어떨 때는요 말도 못 붙이게 했어요. 죄인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죄인은 꼭 귀신처럼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못하고 사는 것을 그 묵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르치는 자가 들어가는 한자는요, 교훈, 학교교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것은 꼭 지켜야 한다. 우리 학교의 교훈, 훈련, 가르치는 익히려, 훈련시킨다. 개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개가 어떤 주인의 말에 복종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시키는 것이 바로 익히려는 자죠. 훈수. 누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며 거기에다 두면 안 되는데 옆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한 거를 훈수라 그럽니다. 교훈, 가르침이 있는 거죠. 가르칠교, 가르치는 뜻이 비슷한 자입니다. 교훈, 가훈, 집의 가르침.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에 가훈이 뭐니? 저희 집 가훈은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가르침을 말한 겁니다. 훈화,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훈화라고 합니다. 자, 바다 해자인데요. 이게 선생님이 중국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구체구에 갔더니 큰 넓은 호수가 있었어요. 연못이에요. 근데 그게 거울경 바다해라고 써 있었어요. 이 부분에. 저기는 연못인데 왜 바다해라고 썼을까? 선생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큰 연못은 어머니하고 같은 이미지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을 받아주듯이 넓은 마음으로 넓게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연못이에요. 아마 물하고 매양매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 이거 합쳐서 바다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바다해가 아주 옛날에는 이런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라 큰 연못을 가리키는 한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수변하고 매양매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자, 설문해에 의하면 이 바다해는 자연이 형성된 연못을 말하며 온갖 물기를 다 받아들이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바다해가 들어간 한자는요, 해양, 바다해, 큰바다양 두 개 비슷한 자입니다. 바다해 풀초,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것이 바로 해초죠. 해수욕, 바닷물로 목욕하죠. 심해, 깊은 바다, 동해, 서해, 남해 이럴 때 바다해가 들어갑니다. 바다해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양떼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죠. 근데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어떻겠어요? 다 한때 이 무리가 모여서 집으로 향하겠죠. 그럼 큰 양떼가 무리를 지어서 가는 모양인데요. 그걸 보고 만든 게 바로 큰바다 양이라 그랬어요. 큰 바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진짜 큰 바다를 볼 수가 없었죠. 대륙 엄청 중국 대륙은 넓잖아요. 그래서 큰 바다 물은 양떼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게요, 길을 나타내요. 이런 길. 단일행에 이게 나오죠? 예, 단일행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길을 나타낸 거예요. 양떼들이 길을 가는 것처럼 이런 것을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두 개의 양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양이 떼지어 가는 모습을 나타낸 자로 유목민들에게 큰 물은 대규모 양떼가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답니다. 그래서 큰바다양이 들어간 한자는 대양, 대서양, 태평양, 동양, 서양
이걸 보고 멀리 있는 바다, 큰 바다 양입니다. 가까운 바다는 바다 해를 쓰죠. 근해라고 그러죠. 가까운 바다. 먼 바다, 온양어선. 먼 바다를 큰 바다 양 씁니다. 오늘 배운 물에 관한 한자는요. 내천, 물하, 물수, 물강, 기일령, 헤엄칠령, 순할순, 가르칠훈, 바다에 큰 바다 양이 있었습니다. 자, 물이 들어가는 한자, 구할구자. 구할구 여기 아랫부분이요. 물입니다. 뜰범, 물에 뜨는 거. 범선, 넘칠범의 뜻도 있고요. 범람했다 할 때 이거 씁니다. 넘칠범, 뜰범, 범람할 때. 연못지, 연못도 물이 있죠. 즙액, 진액즙, 무슨 즙? 사과즙 할 때 그 즙 있잖아요. 즙, 물이 나오잖아요. 물 끓는 김기, 수증기 할 때요. 기체, 가라앉을 침, 가라앉았다. 머리감을 목욕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물에 대한 한자를 배웠는데요. 물은 아주 좋으면서도 무서운 것도 많이 있어요. 자, 빠질 몰살했다, 빠져 죽었다. 모래사, 모래는 물이 적죠. 물이 적은 거 모래. 사막막, 삼수변에 없을 막, 물이 없음, 사막. 샘천, 이 흰백자가 막다라는 뜻인데요. 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 샘천. 막을 저, 그칠 저, 저지. 끓을 비, 비열. 비열을 할 때. 끓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하는가? 비열. 다스릴 치, 정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정치가들은요. 큰물홍, 홍수, 늪소, 연못소. 법도 물이 가는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걸 법이고요. 뜰범. 자, 모두 물에 관한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수나 삼수변이나 들어가면 전부 물에 관한 한자. 엄청 많죠. 배델백, 배델박. 백이 아니고 박. 정박한다 할 때. 물결파, 파도. 물거품 포, 물거품 말, 포말. 배가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면 거기에서 물거품이 막 생기죠. 포말. 바위에 부딪혀서 물거품이 이렇게 파도가 부서져 흐르는 걸 포말이라 그럽니다. 울읍, 객가포, 포구, 목포, 포황 할 때 포입니다. 진흥리, 이암, 사암, 여감 할 때 진흥리, 이암, 골동, 마을동, 섬주, 살활. 물이 혀에 없으면 재밌죠. 이 한자. 왜 혀설자예요? 혀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혀에 물이 있어야 살죠. 뜰부, 부표. 바다에 하얀 거 둥둥 띄워놓죠. 그물을 바다에 쳐놨는데 그 부표를 띄워놓지 않으면 그물을 어디다 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물을 잡아당길 때 찾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부표죠. 뜰부자. 흐를류, 하류, 중류, 상류 할 때 흐를류, 목욕할류, 눈물루, 셀루, 누수. 비가 올 때 자기 집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누수 현상이 생기면은 그거 잡아야 되겠죠. 깨끗할 정, 정화기, 정수, 기풀심, 여울탄. 여울이라는 것은요, 돌이 보이는 물이에요. 물결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울에서는 배를 타고 가기 조금 불안한 지역이래요. 우리나라의 한탄강 좀 물결이 세죠. 기풀심, 심해, 석기론, 혼잡, 혼란, 말글청, 제일측, 측량, 건널도, 도하, 물을 건넌다, 항구항, 포항, 호수, 영랑호, 청평호. 그럴 때 꺼질멸, 멸실, 없어졌다. 소멸, 흐릴탁, 혼탁, 탁류, 씻을탁, 빨탁, 세탁. 법도준, 준법, 한수한, 한강, 미끄러울 활, 윤활유, 활주로. 비행기가 미끄러지듯이 가죠. 그래서 활주로 할 때 편련, 연기, 윤택하다, 윤택하련 그렇게 됩니다. 또
물이 들어가는 사자성어에는 산전수전,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웠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렇게 말하죠. 산자수명, 산빛이 아름답고 물빛도 밝고 아름답다.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산자수명 그럽니다. 자줏빛자. 아주 곱게 물든 거죠. 아마 가을을 말하지 않나 싶어요. 산의 진미. 산과 바다의 보배로운 맛, 아주 맛있는 것을 산의 진미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물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야기 한자 11번째, 돈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돈과 관련된 한자 아주 재미있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